네, 안녕하세요. 정신없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사연을 하나 받았습니다. 2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대학교에 와서 갑자기 무너져버린 일상과 결국 연인과의 이별까지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읽는데 제가 의전원 재수 시절에 집을 나와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해진 루틴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자율에 맡겨지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죠. 편의점 음식, 밤새 게임, 늦잠, 결국 그의 입시를 실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살에 ADHD 진단을 받으셨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중학교 이후로는 약을 끊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생각이 항상 정리 안 되어서 정신이 없는 느낌이 늘 든다. 이렇게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깜빡하고 과제 마감일도 잊어버리고 핸드폰과 지갑을 올해만 몇 번이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마음 아팠던 부분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였어요. 드라이브 후에 다 마신 커피를 가지고 내려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깜빡하셨대요.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기가 이제는 너무 힘에 부친다며 이별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쁜 일이네 하고 생각하셨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이 일로 차일 정도로 내 상태가 심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네요. 자, 이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12살에 진단받았는데 왜 성인이 되어서 더 심해진 걸까요?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 성인기에 ADHD를 뒤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름의 방식으로 증상을 보상하며 살아왔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그 보상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7시에 일어나라, 8시에 학교 가라, 5시에 학원 가라 이렇게 모든 걸 정해주셨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시험 날짜도 미리 공지되고 야자도 있고 저도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TV 소리 없이 집중이 안 돼서 항상 켜놓고 공부를 했고 시험 2주, 3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놔도 결국 전날 밤에 벼락치기를 했죠. 수학 시험을 볼 때는 풀이 과정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답만 적어서 계산 실수로 몇 문제씩 틀렸는데도 어찌됐건 결과는 나왔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과도한 긴장으로 복통, 구역질까지. 그래도 그때는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적이 나오니까 하면서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대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갑자기 모든 게 자율에 맡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몇 시에 일어나라, 몇 시에 수업 들어라 안 하잖아요. 수업 출석도 과제 제출도 하루 일정도 모든 게 본인이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해야 돼요. ADHD 뇌에는 이런 구조화되지 않은 환경이 가장 힘들어요. 실행 기능의 문제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이별까지 겪은 상황, 정말 ADHD 때문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ADHD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과도한 자기 비판이거든요. 노력 부족, 게으르다 이런 말을 들어온 탓에 성인이 돼서도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친구분도 아마 ADHD에 대해 잘 몰랐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냥 정신없고 덤벙거리는 사람 정도로만 보였을 텐데 그게 실제로는 신경학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도 전공의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중요한 업무를 계속 미루다가 선배들한테 일하기 싫냐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자기 혐오가 심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못할까? 하면서요. 하지만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됐는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작정 의지력만 믿고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뇌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갈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 가야 할까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 방문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다만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가면서 그날 할 일 3개 정도를 적어두는데 간단한 것부터 해결해서 하나씩 지어갈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제성 부여하기예요. ADHD 뇌는 자율에 맡겨두면 실행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친구와 스터디 약속을 잡는다든지 도서관 예약을 해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세 번째는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만들기예요.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면 하루 전체 리듬이 안정화되면서 미루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을 때도 변화를 경험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별은 정말 힘드셨겠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된 건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ADHD는 결함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일 뿐이죠. 저처럼 뒤늦게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분명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